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이 하루에 1%도 안 되게 조금씩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은 역시 견조하게 조금씩 올라주면서 탄탄하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최근 한 2주 정도 미국 시장 보면 그런 얘기 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가 없고요.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장이 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주 들어서 사상 첫 번째, 두 번째 폭락을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팬데믹도 있고요. 또 원유 감산 협의 결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S&P 500 지수가 버블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빅스 지수라고 하는 공포 지수가 50과 60선을 오르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스 지수라는 건 모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S&P 500 옵션 거래 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해주고 공표되는 지수인데요. 미래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치가 높다는 것은 투자가들이 앞날의 그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과거 리먼 쇼크 때인 2008년도에 보면 89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미국 동시 다발 테러가 일어났던 2001년 9월에 49보다는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요.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올라갈수록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자금들이 대거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중장기로 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일단락이 될까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9년간 전 세계 투자 자금이 가장 선호했던 주시장입니다. 주식이 채권보다 싸진 것도 있지만 선진국 주요 중앙은행들이 초저금리 정책 그리고 대규모 국채 매수가 채권 풍기 현상을 불러왔는데요. 이 때문에 나머지 돈들이 주식으로밖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팬데믹도 있고요. 또 공조 금융 완화라는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채권보다 주식이 매력적이 않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에 역회전이 걸렸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려스러운 점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 전 세계 연기금뿐만 아니라 해치 펀드들이 위험 관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리먼 쇼크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블랙스완이 지금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자산이 일제히 하락하기 때문에 그 고전적인 방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상품, 외환도 모두 위험하다고 보고 수치화를 매겨놨기 때문에 위험 수치가 앞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줄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CDS 프라임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국제 투자가들이 한국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도 같이 동시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팬데믹 현상이 종식되거나 최소 정점을 꺾었다는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오늘도 4%가 넘게 5%대 급락을 했었죠. 어제는 4% 급등이고 그 전날은 7%대 급락이고 5% 안팎의 이런 급등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전례가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폭락했을 때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시점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이번 말고 그 이전에 30년간 미국 예. 증시에서 5% 이상 폭락을 경험한 횟수는 50여 회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5% 넘게 폭락한 날로부터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요. 6개월 뒤에는 평균 한 6.2% 상승했고요. 12개월 뒤에는 평균 11.7%나 올랐다는 겁니다. 어떤 폭락이라도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회복이 됐는데요. 다만 경험 법칙에 비춰 보면은 전 세계가 거시 경제 환경이 좋았을 때 주가 회복이 빨랐다는 겁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경기가 55를 넘었을 때는 폭락 뒤인 6개월간 주가는 8% 넘게 상승했고요. 또 12개월 뒤 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면 거의 17% 정도에 달했다는 겁니다. 결국 거시 경제 환경과 관련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금리나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유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V자형 회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우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내리면서 약세장 진입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도 이제 곧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증시 폭락이 경제나 소비에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통계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관계수를 상당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가와 경기의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가 소비는 0.97, 1이면은 같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현재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명목 GDP 대비로 보면 500%에 달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계나 금융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3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은 역자산 효과로 인해서 개인 소비는 물론이고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의 GDP의 60%가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데요. 그간 주가 상승은 소비 증가, 다시 경기 화랑, 여기에 기업 실적 증가, 또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런 현상들은 현재 소비를 늘려도 미래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전제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임금 상승 속도가 꺾이고 그렇다면 소비가 미국 경제를 더 이상 이끌 수 없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미국의 실질적인 개인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좀 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팬데믹 공포, 이 쇼크를 얼마만큼 빨리 털어내느냐, 이 부분이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하느냐 아니면 수축 국면으로 가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부분의 부채가 리먼 쇼크 이전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로 보면은 2007년 130%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미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고용, 임금, 금리, 주가 수준의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 소비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개인 소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저축률만 보더라도 주택 거품으로 과도한 소비, 투자가 일어났던 2006년부터 2007년 평균이 한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급여세를 950조 원 정도 감면해주는 대규모 감세안을 의회 승인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도 추진이 돼야지만 개인 소비뿐만 아니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미 의회가 12일서부터 그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법안들이 제출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경기 확장이 더 연장되는지 V자형 주가 회복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래도 의회의 그 결심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긴급 사태 선포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의 입국까지 지금 막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한 건데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올해.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악재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요. 생활 불편이 커지기 때문에 비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번 쇼크로 인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산을 삭감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한폐렴과 관련된 경고를 무시했다는 점을 언론들이 집중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오히려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대선 스타일도 이제는 대중 집회라든지 악수하는 거에서 이제는 바뀌어서 SNS라든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급여세 감면, 대출 보증, 휴업 보장, 그리고 중소기업과 항공, 관광업계의 자금 지원과 같은 여러 가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회가 12일부터 일주일간 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안 제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 사회를 놀려서 다시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혼돈 속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어제 WTI가 한 4% 빠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빠지면 급락급락 얘기 나오는데 그 전전일에 뭐 20%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오펙 산유국 동맹이 어느 정도 지금 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우디는 계속 뭐 증산한다고 그러던데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 하락보다 무서운 게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되는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월부터 하루 970만 배럴 생산을 1,10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감산에 동의하지 않은 러시아가 사우디에 정말 화가 났는지,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급 구조상 공급 위기로 인해서 유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정되어 왔던 미국 수일 오일 업계를 이번에 제대로 손봐주겠다는 오펙 중심의 그런 논리가 작동된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오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 환경 중시로 전략을 바꿨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유가 하락을 피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펙 회의 때 감산 협의가 지금 불발된 게 이 시발점이 된 것 같은데 이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유가 전쟁 돌입했다라는 얘기들 기사로도 저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유가 전쟁에 대해서는? 네, 오펙 플러스 체제는 아무래도 3월 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를 비롯해서 비오펙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협조 감상 강화의 요청에는 늘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 3월 말로 끝나면은 210만 배럴의 감산 연장 조치가 합의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장을 리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의 끝난 뒤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실망했다보다는 분노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감산 체제가 원유 수급이나 가격 안정의 역할을 못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회의를 끝으로 이별 통보가 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원유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시장 점유율을 사우디가 뺏어간다는 이런 감정 섞인 그 대항이 앞으로도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에너지 기업들 특히나 셰일 오일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서 이제 위기감을 좀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쇼크로 인해서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원유 수요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미국의 수일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와 또 많은 일자리를 그동안에 창출해 왔습니다. 뭐 대선을 앞두고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수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도산 도미노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문희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대사에게 전화해서 질서를 요청했고요. 동시에 사우디 왕세자하고는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협조 감산 체제로 복귀하지 않는 한 사우디는 가격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요. 당분간 국제 유가 하락은 계속이 된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같이 그
석유와 가격과 관련된 민감한 산업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거 2014년도에도 이러다가 100달러에서 26달러까지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네, 벌써 사우디 아람코 같은 예. 경우에는 4월 공식 판매 가격을 6에서 한 8달러 정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이제 가격 방어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대로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달라스 미국 연준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수일 석유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에 나서는 가격대가 평균 53달러에서 55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익을 낼 수 있는 평균 손익분기점도 50달러 전후인데요. 40달러 이하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세일 기업은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 오펙과 세일 오일 산업들 간의 치킨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뭐 가격 폭락뿐만 아니라 정크 펀드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한 중소 채굴업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부실 문제, 그다음 부도 도미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혼란이 일어날 불씨가 있다는 점에서는 국제 금융시장도 그 2차, 3차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도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도 잘 되고 있고 우리는 대응을 잘하고 있고 곧 종식시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감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관련 뭐 전문가들이나 집단은 경고를 굉장히 또 하고 있어서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과 뭐 미국 질병관리본부 사이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뭐 트럼프는 위험이 낮다고 하지만 네네. 뭐 감염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대유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 미국 같은 경우는 관광객 감소, 또 외출 자제로 인해서 외식이나 미용실, 화장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마스크나 손소독제, 감기약은 뭐 할인점마다 전부 매진이 됐고요. 또 유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뭐 많게는 3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필수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중에서도 상수라든지 화장지의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화장지와 같은 원자재를 쓰는 탓에 부정란에 시달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SNS상에서는 종말론 뒤에는 세계는 화장지가 새로운 통화가 될 것이라는 익살스러운 글도 올라오면서 인증 사진들을 상당히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덩달아서 총 실탄 매출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미 총기협회 홍보 잡지에 따르면 2월달 실탄 매출이 무려 500%에서 300% 이상 증가를 한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느끼는 공포 심리가 약탈이나 폭동에 대비하려는 이런 심리까지도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용 지표가 지난 주말에는 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 상황 좀 다르잖아요. 여기도 지금 미국도 확진자가 1,000명 넘어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고용 지표를 보면은 1, 2월 달에 작년보다 그 월 평균 증가폭이 18만 명이었는데 이를 크게 상회했고요. 실업률도 1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5 사상 그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2월 기준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데요. 그중에 20%를 차지하는 게 도매, 숙박, 음식,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3월 들어와서 사회 활동을 자제한 영향을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그동안에 높았던 주택 건설이라든지 서비스업인 의료나 레저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악화 또 임금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공급만 해서 구인난 속에 임금이 높았던 업종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지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뭐 경기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근데 기준금리 한 번에 50bp 내렸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장은 17, 18일 FOMC 정규 회의에서도 금리 훨씬 더 낮춰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당한 요구라고 보실까요?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로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그 부도 도미노 현상을 막고 또 개인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잖아 보여집니다. 벌써 코로나 쇼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수요 감소로 지금 미국에 다가오고 있고요. 공급망 훼손에 따른 생산 능력 저하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월달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미국도 교통망 차단뿐만 아니라 소매 점포 폐쇄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경기 침체라든지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된다면 개인 소비 감소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그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품 가격 하락이라는 5가지 피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 쇼크로 인한 수요 충격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정책과 관련된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제로 금리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